2026년 2월 28일 2월 말 리밸런싱 시작합니다. 굉장히 개인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. 자, 2026년 YTD 수익률은 18.19%가 나오고 있네요. 꽤 잘 나오고 있는 거죠. 2월 말인데도 불구하고. 잠깐 좀 살펴보면 해외 주식, 미국 주식이 한 1% 정도, 국내가 한 27% 정도, 기타가 한 13% 정도 나오고 있어요. 제가 예상하는 26%를 넘어가는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, 다섯 종목 평균은 한 15.53%, 아니 18.53% 정도로 제가 좀 미치지 못하고 있죠. 굉장히 급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어떤 다섯 종목의 평균을 좀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네요. 대형주가 좀 많이 빠지죠.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이 정도 보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저번 달에는 9.96%, 1월 말에 한 거의 10%도 굉장히 대단했었는데 2월 말 현재 18.20은 조금 더 이번 올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, 이렇게 보이죠.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소폭 줄었습니다. 국내 계좌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기타 계좌도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QQQ가 이번 달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. 앞서 봤던 대형주 비트코인 좋지 않다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도 아직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하나씩 살펴보죠. 전략을. 전략은 좀 심플하게 보기 좋게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짜는 걸 고민을 해야겠습니다. 처음에는 많이 보여주려고, 제가 나중에 훑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은 바꿔보는 걸로 하죠. 자, 애플은 가격이 저번 달보다는 상승을 했어요. 나머지는 마소든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다 빠졌네요. 그래요. 지금 YTD로 마이너스 4.38%로 꽤 좋지 않은 모습이죠. 작년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일본 주식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이건 좀 더 보겠습니다. 자, 리밸런싱에 관한 것들을 캡처해 놓은 건데, 리밸런싱을 할 만한 게 있긴 하죠. 테슬라, 엔비디아는 지금 팔아야 되는 구간인데 디디도 꽤 높아져 있고, 이제는 팔기엔 좀 그렇고,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은 팔지는 않으니까 사야 되는 종목들을 좀 보면, 마소는 지금 구간 충분히 사볼 수 있다. 비중도 더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사야지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거죠. 구글도 사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산려 소유를 좀 살펴보면, 산려 소유라는 건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를 변형한 저만의 전략이죠. 8종목을 가지고 하는. 지금 YTD로 2.39, 저번 달보다도 낮아져 있습니다. 또한 제가 보는 벤치마크 60-40 전략이라든지 올웨더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보다 굉장히 낮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. 이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비토를 잡고 있는데, 비토의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. 어쩔 수 없죠. 지켜봐야죠. 작년까지는 괜찮았지만 산료소유가 이 비토라는 게 집어넣어서 제가 조금은 슬퍼지긴 하는데 조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QQQ가 스코어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카나리아 군 자체로는 괜찮으니까 아직은 주식을 해도 좋다,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자, 리밸런싱을 좀 보면 골드를 좀 매도를 해야지만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DD가 상당히 높아서 매도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. 조금밖에는 몇 주 매도를 안 할 거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, 이렇게 보겠습니다.
자, 심플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와 성장주를 QQQ와 뭐 SCHD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그런 전략인데 지금은 9.65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. 배당주가 좋아서 심플 전략은 좀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제가 이 비중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죠. 비중을 좀 이분하게 맞춰볼 생각으로 전략을 짰었는데 아직은 구간 자체가 리밸런싱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구간이라 지켜보고 있습니다. 배당 성장, 국내 주식을 좀 보면 국내 주식을 이렇게 10종목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죠.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을 좀 취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. 지금 배당 성장 같은 경우는 좀 슬픈 게 이걸 좀 볼까요? 지금 거의 현금성 자산이 거의 47.56%가 현금에 묶여 있고 조금씩 채워가는 형태인데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선뜻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죠. 자꾸 들어가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벌써 어느덧 28.29%가 돼버린 것 같네요. 허정무이는 5종목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. 순수하게 5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약간 안전자산을 섞어놨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떨어짐을 디디를 좀 낮춰보려고 하는 전략이죠.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죠. 18주 37이면 5종목 평균에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지금 리밸런싱은 미국 주식을 좀 사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국내 주식을 좀 팔고 국내 지수를 좀 팔고 미국 지수를 좀 사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. 그래요.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중이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. DD가 아직은 조금 약하지만 나스닥이 같은 경우 뭐 해볼 수도 있겠다. 조금 빠르긴 하지만 뭐 분할한다면 뭐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보통은 DD가 한 15% 가까이 됐을 때 리밸런싱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죠. 자, 연금을 보겠습니다. 연금은 YTD로 하는 4.54% 굉장히 낮은 그런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봤겠지만 미국 주식이 지금 한 1% 정도의 수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짠 거는 저보다는 낮게 저보다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보세요. IRP 같은 경우도 1%, 핀트 같은 경우에는 한 5%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게 4.54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뭐 배당주가 조금 좋아서 물론 이제 연금도 배당주하고 성장주로만 엮여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리밸런싱 할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. ISA 배당주는 ISA 계좌는 제가 이제 전부 다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번 달까지 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ISA를 이제 만기가 돼서 해제를 해야지만 됩니다.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ISA 계좌를 들 수 있냐면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IS 계좌는 다음번에는 아마 이 영상에서는 빠져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예 그냥 배당주 위주의 전략을 짜면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넘어가고요. 자,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면 대부분은 성장하는데 이렇게 이제 빅4 요게 좀 많이 가라앉고 있고 가장 안 좋은 건 아무래도 비트코인 되겠죠. 비트코인이 많이 가라앉고 있다.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종목별 수익률 계좌 YTD를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26%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노란색이 바탕으로 들어온다는 건 제 기준보다는 조금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